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교남연수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자, 이렇게 접시가 있고 물감이 있고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죠. 보통 보면은 난초가 야생에서 이제 뭐 바위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 화분에 담겨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화분을 그러니까 기물을 그릴 건데, 화분에 그 담겨 있는 그런 난초의 의미는 화분 자체가 평안, 안정, 안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단목을 만들어 놓으시고요. 사실 이게 조금 단목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. 우선 이렇게 해서 단목을 가지고 화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화분 안에 난초를 그려서 표현하는 거를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물이 너무 이렇게 그 붓에 많으면은 이 표현 자체가 오히려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더 거친 듯한 이런 좀 남성미 넘치는 그런 거보다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나. 근데 보통 보면은 너무 그 조형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도 별로 좋아 보진 않아요.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. 저희 이거 그 연서회 수업 시간에도 하는 과정이에요. 우선 반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세요. 천천히 하시면 돼요. 두 번에 이렇게 하고. 자, 그리고 모양은 뭐 그렇게 굳이 똑같이 하려고 사실과 똑같이 안 해도, 자,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. 사이불사. 같지만 같지 않게 하는 게 문인화다.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. 음,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고. 자,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이제 사각 하나 해볼까요? 사각. 먹물이 빠져서 이렇게 더 갈필이 나면은 또 이거 나름대로의 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. 물론 그 기물 안에다가도 명암을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너무 없네. 자, 이렇게 해서 기물을 만들어 놔요.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시각적인 그런 느낌은 달라지니까 이런 각도는 좀 조정해서 해보세요. 일단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.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색을 써도 되고, 어, 하나 더 나가서 약간 더 회화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, 자, 붓을 이렇게 잘 만든 상태에서 붓을 최대한 눕혀서 이 끝에 딱 찍어서 이렇게 쓱 빼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. 자,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, 이게 이제 그림자가 비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. 런 식으로. 근데 너무 개칠을 두 번, 세 번 칠하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그 습이 많아서 그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쓱 그냥 이렇게 그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고요. 여기에 이제 꽃을 그려 넣으시면 돼요. 이것도 이제 넓은 것도 있고 또 항아리도 그릴 수 있죠. 항아리도 그릴 수 있고, 여기 기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다랑아리나 이런 걸 쓰셔도 되고, 또 그런 그림 많이 보이시잖아요. 그리고 뭐 그 조선시대 보면은 그림이 그 중국풍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큰 항아리 있죠. 그런 것에다가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,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품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겠죠. 자,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구도를 잡을 때 보면은 구도가 뭐 다양하죠. 근데 공간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연습 3분의 1절 연습 종이니까
여기에 맞춰서 그냥 전체적인 그런 스타일만 한 번씩 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단목을 만들 때 내가 보기에는 좀 진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하고 났을 때 보면은 많이 좀 색이 날라가죠. 그런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. 자, 우선 앞뒤에다가 습도를 좀 조정을 하시고, 자, 그럼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위치를 하게 되죠. 대상이 왼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다 화재 쓰면 되고요.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다 화재를 쓰면 되죠. 그리고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 각도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좀 더듬더듬한 느낌이 나니까 그냥 좀 활기차게, 모양이 좀 흐트러져도 괜찮으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보이시겠지만은 진한 목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목을 좀 만들어 놔요. 중간목을.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좀 경험치가 있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왜 그렇게 하는지.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배운 난초를 가지고 어, 난초를 치시면 되겠죠. 근데 이제 구상 자체도 여러 가지겠지만 너벌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경우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좀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보통 식물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싱싱한 그런 느낌, 활기찬 느낌 이런 게 좋지, 너벌 배추 마냥 그냥 바닥에 쫙 깔리고 이런 그림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기본 교도만 하셔도 돼요.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춘란을 넣을 거예요. 이 화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종에다 하면은 화면은 채워질 것이고, 가장 기본 구도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.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끊어진 것도 있죠. 이제 오래된 것 같은 경우, 화분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좋은 게 뭐냐면 글씨는 딱 일회성이죠.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봐서 좀 모자라는 것 같아, 나는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, 이런 부분이 생겨요. 그러면은 하나쯤 더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꽃을 넣어야 되는데, 꽃 같은 경우도 뭐 헤란을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복잡해지죠. 그냥 춘라운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약간 채색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. 전체적으로 너무 야하게만 하지 않으면은, 그리고 살짝 먹을 타시는 게 좋아요. 먹을 살짝 가미를 해서 색을 좀 죽인다 그러죠. 그러니까 저희 배울 때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야하지 않냐? 좀 안 야하게. 좀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죠. 그리고 이제
꽃도 그 보면은 이렇게 핀 꽃이 굉장히 많이 그 구성을 해놨더라고요. 방향도 조금씩 다르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. 이거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딱 이거다는 얘기는 아니고, 이런 방식에 의해서 어,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화분을 그냥 두면은 화분이 조금 밋밋하잖아요. 이럴 때 중간목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으세요. 이것도 일률적으로 찍지 마시고 좀 컸다 작았다 우선 한 줄 해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메꿔 나가시면 돼요. 이렇게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. 이렇게 마사토 같은 거 넣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그 이제 화점을 찍을 때는 바로 하게 되면은 막 번져서 난리가 나잖아요.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장 진한 먹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화재를 써야 되는데, 그거 하기 전에 하나 더, 이제 공간이 만약에 이쪽에 너무 많이 남았어, 하고 났더니 이 공간이 많이 남았네. 그러면 공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런 그림 보셨죠? 예,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하나쯤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공간까지 다 이제 얘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 빈 공간은 그냥 두는 게 아니죠. 예,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제 화재를 써서 넣어야 되는데, 사실 이 글씨를 안 쓰고 그림을 막 그리신 분들은 화재 쓰는 게 곤욕일 거예요. 이제 이 화재 쓰기 수업도 따로 하셔서 좀 작은 글씨를 좀 예쁘게 많이 쓰면 돼요. 이제 이쯤에다 하나 넣어볼까요? 이제 서체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. 뭐 전예행초 다 써도 괜찮으니까, 그 뭐 꼭 행서를 써야 된다, 뭐 한글을 써야 된다, 이런 법칙은 없어요. 저는 이제 예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간단하게, 물론 난초를 한자죠. 토할 토자. 잘 그냥 어울리게만 만드시면 돼요. 그 간류, 향기향 이렇게 써 놓으시고, 여기다 이제 세시를 쓰면 돼요. 언제 누가 그렸다라고. 이렇게 글씨 쓰는 연습도 같이 하세요. 그리고 저희 그 견남윤서에서는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글씨하고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글씨를 쓰면서도 그림도 하고, 또 그림 그리고 나서 또 화제 쓰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다음에 여기다 지금이 이민년이죠.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글씨로 가을이니까 이민지추,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도 돼요. 어디에서까지 써도 돼요. 여기가 제가 이제 그 당호가 자정언이에요.
자정원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화면이 처리가 되잖아요. 그리고 작품이라는 거는 이 그 흥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작가도 수작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뭐 많지가 않대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본인을 밝혀야 되겠죠. 예. 적당한 위치에서 저는 제 호를 쓰겠습니다. 교남 여기다 뭐 사 해도 되고 작 해도 돼요.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도장을 이렇게 도서를 찍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연습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두 번째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기물에 대한 것도 이제 오늘 그래서 알아봤습니다. 보통 이제 바위를 그리는 이유는 또 거기도 좋은 뜻이 있죠. 건강, 장수 뭐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 동양의 그림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뭐 구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수준 차이는 많이 나겠죠. 물론 대가들 그림하고 또 일반인들 또 이게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화대 치는 것까지 같이 했고요. 어,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이쪽 부분은 종이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예, 지금은 이제 이 전체적인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